한국은행에서 NFT까지 검토한다고. NFT를 네. CBDC로 단독적인 앱도 있어요? 한국은행의 단독적인 CBDC 앱도 지금 네네. 생각하고 있는 네, 건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 우리 개인들이 뭐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금 침범한다. 그래서 네. 나와도 절반 이상이 사용하지 않겠다. 프라이버시 네. 문제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주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인데요. 그 앞단에 결제 부분이 있습니다. 결제도 또 똑같이 디지털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만들고 있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한국도 여기에 지금 뒤처지지 않고 있고요.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안유화쇼에서 사실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최근 한국은행이 CBDC 모의 실험을 이미 2단계까지 마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았는지 짚어볼 건데요. 여기에서 한국은행이 CBDC 모의 실험의 프로젝트를 대표해서 참가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크러스트 유니버스인데요. 오늘 CBDC 본부에서 김경업 본부장님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할 때 모시고 싶었는데 그때는 아마 이 실험이 끝나지 않아서 안 네.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총 사업자가 11개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자가 지금 크러스트 유니버스인데 우선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네. 그 크러스트 유니버스가 네. 이제 CBDC 모의 실험 연구에서 주 사업자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네. 카카오의 이제 계열사입니다. 저희는 네. 뭐 내부적으로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이제 계열사 중에 하나이고 네. 저희 뭐 크러스트 유니버스는 이제 글로벌 사업 네. 그리고 웹3 이런 쪽에 이제 투자, 인큐베이팅 이런 사업도 하고 이제 첫 번째 아이템으로는 지금 이제 카카오에서 이제 만들었던 클레이튼이라는 퍼블릭 블록체인 그 생태계를 이제 인큐베이팅 하는 거를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의 원 개발사이기도 하고요. 그 최근에 뭐 FTX 사례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 클레이턴은 어떤 상황입니까? 클레이튼도 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국내에서 시작한 네.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네. 뭐 사실 2018년도부터 저희가 개발을 했고 네. 2019년도부터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을 내서 네. 계속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굉장히 처음부터 좀 네. 시작을 했고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뭐 지금까지 많은 뭐 다른 사례들도 뭐 위기들이 찾아왔는데 저희도 뭐 지금까지 계속 살아남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블록체인 산업 네, 저희가 좀 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면 지금 전체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레이턴 생태계에는 전체 투자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몇만 명이 들어와 있죠? 국내 프로젝트 중에서는 네. 가장 사용자가 많고 일례로는 뭐 네. 지갑 같은 예. 거 사용자 수를 보면은 지금은 한 10만 명, 10만 20만 명 그 정도 20만 명 정도. 네, 가입돼서 사용하고 있고 사실 뭐 아. 그 지갑뿐만 아니라 다른 네. 이제 지갑을 사용하는 분들까지 하면 더 많지 않을까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1개 중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사업자로 선정된 이유에는 혹시 이런 배경이 있습니까? 이유가 어떻게 되죠? 한국은행이 이제 이 CBDC 모의 실험 연구 네. 사업하기 전에 기초 연구 약간 컨설팅 과제를 그렇죠.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 과제를 통해서 한국의 CBDC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림 프로젝트를 지난번에 하셨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따로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그 네. 부분은 약간 컨설팅 네. 쪽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개발을 하는 이제 주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이제 이제 한국은행이 그럼 이 과제는 이제 분산원장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고 이제 국내 블록체인을 할 수 있는 여러 기업들을 이제 컨택을 했던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도 이제 하나의 이제 업체였던 것이고, 그래서 이 과제 자체가 기본 요건이 그거였습니다. 오픈소스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업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어떻게 보면 제안을 드렸고, 저희가 네. 뭐 여러 기업들과 함께 팀을 잘 꾸렸고, 제 생각엔 진짜 정말 드림팀으로 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저희를 이제 높게 평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과제를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CBDC 들어갈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이미 중요한 단어가 남았습니다. 분산원장.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대부분 중앙은행 지금 다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단일원장으로 하냐, 네. 분산원장으로 하냐. 일단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일단 분산원장으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뭐 한국은행에서도 말씀하시는 거는 네. 지금 이 과제는 이제 분산원장 기반으로 이제 이 진행을 하는 과제는 거고 네. 아직 한국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 네. 아예 오케이. 네. 보도자료 첫 장에 보면은 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이 과제는 네, 저희 입장에서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건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분산원장으로 한다는 건 너두들이 들어와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너두, 뭐, 한국은행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지금 생각하는 지금 이 과제라고 했잖아요. 네. 이 과제에서는 그 너두들이 주로 어떤, 이 사업에 이제 네. 한국은행에서 제안 요청서라고 RFP를 이제 네. 공개적으로 이제 공유해 주시고 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업체들이 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랜을 짜서 제안을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 요구사항 자체가 한국 분산원장 기반이고 그다음에 한국은행과 네. 금융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그렇죠. 분산원장이다. 이렇게 이제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했고요. 근데 딱 이 그림에서 가장 핏이 맞는 게 예. 클레이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이제 만약에 한국은행이랑 네. 시중은행 이제 뭐 10곳, 뭐 네. 20곳 이렇게 참여하면은 뭐 20개 이상의 어떤 특정 이제 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네. 클레이튼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이 사실 세계 최대 규모로 퍼블릭 블록체인이지만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뭐 기업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30개의 노드를 각 이제 기업들이 같이 함께 이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2019년도부터 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뭐 2년 정도 넘게 쌓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그림은 딱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판단했고 이건 우리가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하게 됐었죠. 네. 그러면 클레이턴 같은 경우는 30개 주요 기업들이 너드로 들어와 있는데 네. 쉽게 말하면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기업들이 많이 네, 들어와. 처음에는 좀 네. 대기업들 들어왔었고 들어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뭐 은행이나 뭐 그렇죠. 이런 기업들을 들이 또 좀 더 들어와 네, 있고. 들어오고 혹시 그런 그런 허들 건 자체를 있어요? 예. 산업별로 뭐 중요한 기업이 또 뭐 산업별로 거래를 했나요? 초반에 약간 네. 그걸 담당하셨던 분이 좀 더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일단은 신뢰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신뢰를 줄 수 있는 큰 기업들을 이제 초반에는 좀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생태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되다 보니까 이 생태계에 참여해서 그냥 노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에 실제로 참여해서 서비스도 하고 그런 다양한 활용 사례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가려고 하고 사실 그 허들 자체도 이제 퍼미션드가 아닌 네. 누구나 허가형이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방향으로 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접근할 때는 허가형으로 접근했네요. 네. 지금은 완전한 퍼블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네. 한 구조가 퍼블릭 컨소시엄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사용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노드를 운영하는 참여할 주체는 때는, 오케이. 신뢰도가 좀 있을 수 있는 큰 기업들 위주로 좀 하겠다. 진행을 했었고 오케이. 그것조차도 저희가 이제 완전히 이제 개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하고 있는구나.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원장형이거든요. 네. 다 잘 아시겠지만. 네. 그럼 중국이 하고 있는 CBDC하고 지금 한국은행 하는 CBDC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 어떻게 다릅니까? 근데 사실 뭐 예. 저도 중국 내용을 네. 자세히는 이제 몰랐었고요. 네. 뉴스 기사나 네. 이런 이제 것만 봤을 때 자기들은 뭐 분산원장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다. 맞습니다. 뭐 이런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단일 원장 기반으로 네. 저희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었고 네. 네. 최근에 그 연합인포맥스 세미나 때 네. 그때 이제 맞아요. 설명해 주시는 네. 걸 보면서 네. 이렇게 구성을 했구나.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결국은 단일 원장으로 이제 하긴 했지만 결국은 블록체인에서 쓰이는 스마트 컨트랙트 네. 이렇게 프로그래머블 거기서는 이제 프로그래머빌리티 뭐 다른 용어로 쓰시긴 하시던데 네, 결국은 네.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어떤 기술을 넣겠다라고 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단일 원장이고 분산 원장 그 차이지 뭐 블록체인의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 원장 그런 기술을 쓰겠다고 네, 하는 거죠. 그렇게 예. 이제 예.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았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죠.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보통 CBDC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기초 연구 단계, 네. 그다음에 뭐 파일럿 또는 모의 실험이라고 네. 이제 부르고 그다음이 네. 시범, 네. 그다음이 이제 도입인데 네.
그 스테이지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은 이제 시범 단계로 가장 이제 뭐 주요국 중에는 가장 이제 앞서서 나가고 있다. 그렇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모의 실험 네.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사실 뭐 미국이나 네. 뭐 유럽 이런 데도 보면 기초 연구나 네. 이제 모의 실험 고 맞습니다. 언저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레이톤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알고 네. 있고요. 이더리움을 조금 수정해서 나온 맞습니다. 블록체인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사실 CBDC 하는 여러 가지 뭐 목적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 국가적으로 고민하는 게 국제간 결제거든요. 크로스보더 결제할 때 좀 더 편리성이 있지 않나, 맞습니다. 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만약에 클레이톤 기반으로 이런 지금 시스템을 구현하면, 만약에 다른 상황에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구현할 때, 네. 혹은 다른 어떤 블록체인을 써줄 때 이게 호환성 아니면 맞습니다. 결제의 연결성 네.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2019년도, 네. 그러니까 18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블록체인을 사업을 시작해봐야겠다라고 네. 했고, 저희 회사에서 실제 우리가 서비스를 할 거냐 봤더니 그 네.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들 수준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엔터프라이즈적으로 큰 서비스를 올릴 만한 프로젝트가 없다 네. 판단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플랫폼을 아예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 그 시점에 이제 나왔던 모든 플랫폼들을 다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쓸만한 게 이더리움이다 라고 이제 그때는 판단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가져왔고, 근데 이더리움이 추구하는 바는 이제 뭐 탈중앙화를 좀 더 중요시하고 성능 같은 것들은 좀 더 네. 낮아도 되는 그런 거였고, 근데 저희는 조금 더 뭐 탈중앙화 부분에서는 좀 덜하지만 네. 성능 같은 것들을 최대한 올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 측면에서 플랫폼을 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좀 더 중앙화되어 있지만 성능적으로 더 높이고, 그래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트랜지션 처리하려면은 수십 분 또는 이렇게 맞아요. 수분, 뭐 맞아요. 수초, 지금은 좀 더 수십초 단위로 예. 내려왔지만 예. 이제 그런 식이지만 저희는 이제 결국은 모바일 기반의 이제 사업을 네. 했던 이제 업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정도 속도로는 안 된다, 더 빨리 좀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수초, 1초 단위로 저희는 이제 블록을 만들게끔 그렇게 했고, 게임 결제 한 번 하는데 지금 필요한 네. 시간은 지금은 네. 블록은 1초 단위로 만들지만 저희가 네. 트랜지션 보내고 네. 하게 되면은 2초에서 3초 사이로 아. 하게 되고, 네. 저희가 실제 뭐 클레이튼 그 보도자료나 클레이튼에서 이제 저희가 공유하는 자료가 네. 있습니다. 네. 이번에 뭐 이프 카카오 때 발표한 자료도 보시면은 네. 저희가 실제 퍼블릭 블록체인들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트랜지션을 다 같이 날려보고 이 레이턴시, 그러니까 처리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거기서 보시면은 다른 퍼블릭 체인 대비 클레이튼이 가장 우수하게 2초대로 처리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앞으로 이게 이번 모의 실험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게 테스트 됐는데, 시간 때문에 거래 처리가 지연되거나 네.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네. 블록체인이라는 네. 거는 이제 네. 성능적으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최대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뭐 공장에서 얘가 뭐 초당 몇 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그렇죠. 더 네. 생산하라 한다고 뭐 생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더 대기를 하게 됩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뭐 블록체인 자체도 얘가 처리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더 밀어 넣으면은 당연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성능적으로 더 이제 늘려나가야 될 것 같고, 한국의 CBDC 시스템이 네. 어느 정도의 성능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처리량을 이 필요한지 그런 걸 좀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국내 예금 이체 정도를 커버할지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까지도 커버를 할지 네. 그런 거 범위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잡아야 될 것 같고, 네. 뭐 지금도 저희가 이제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한 네. 4,000 TPS 정도는 이제 처리를 이제 한다고 하고 있고, 한국은행에 저희가 이 과제를 제안 네. 드릴 때도 한국 정도의 규모에서 네.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이 정도 TPS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 드렸고, 저희가 경쟁했던 업체들 중에는 가장 우수했기 때문에 저희를 이제 선정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기술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 다만 뭐 저희가 사용하는 물리적인 시스템 자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성능치 자체는 이제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결국은 그런 이제 분사원장 기반의 뭐 성능의 최적화 부분도 하긴 해야겠지만, 이걸 얼만큼 뭐 처리할지, 어느 정도 그 규모를 감당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더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글로벌리 중앙대 하는 거 보면 두 가지 방향이잖아요. 리테일 쪽으로 네, 주로 맞습니다. 하냐, 저액결제 쪽이냐, 아니면 거액 기관 간, 결제입니다. 예, 거액결제냐 두 가지인데, 제가 느끼는 거, 한국은행 생각하는 거는 좀 네. 리테일보다도 좀 거액결제 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이번에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모의실험 네. 연구에서 네, 하고 있는 나온 거. 제안 요청서에는 네. 이제 소매까지 다 포함된 다 포함된 건가요? 그림이고 이제 그 사실 뭐 BIS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네. 이제 그런 CBDC의 형태가 있습니다. 네. 뭐 간접형, 직접형, 맞습니다. 뭐 혼합형. 그러니까 네. 거기에 비하면 이제 거기에다가 딱 놓고 하면 혼합형이 좀 더 두 개 다 가깝고요. 하겠다라는 네. 거네요. 가깝고 여기 실험에서 또 다른 어떤 형태도 좀 더 고려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공유한 거는 네. 이제 확장성 실험 때 그때 이제 좀 공유들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중개형에 가깝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아무튼 한국은행이 이번 과제에서 요청한 거는 소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이제 혼합형의 형태로 저희가 테스트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화폐가 네. CBDC로 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개념이 NFT가 있거든요. 아, 네. 거기서 많은 자산들이 사실 표시된 형태가 NFT잖아요. 네. 그러면 NFT 이 상용화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NFT보다는 DeFi를 좀 더 좋아하는 이제 그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네. 사람이긴 한데, 근데 네. NFT도 어떻게 보면은 뭐 프로필 기반의 그런 NFT들이 많이 나왔었고, 네. 뭐 되게 비싸게 팔리고 이런 것들도 있죠. 네. 근데 요즘은 좀 거품이 좀 거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뭐 SBT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다른 컨셉의 NFT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사람의 어떤 특성, 그다음 그 사람의 뭐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을 이제 다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어떤 능력치나 어떤 이 사람의 뭐 신용 같은 것들을 평가하고 부여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좀 더 뭐 발전할 여지가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NFT까지 검토한다고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건 어떤 뜻으로 하는 그거는 얘기죠? 이제 네. 그냥 NFT를 네. CBDC로 네. 거래하는 네.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본 것이고, 뭐 예를 들면 마켓플레이스 같은 그런 그런 데서 개념입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어떤 아트 이런 플랫폼에서 NFT로 표시된 아트가 거래될 때 그걸 네. CBDC로 결제하겠다라고 네, 그걸 맞습니다. 테스트해봤단 네네네. 말인가요? 사실 저는 솔직하게 뭐 말씀드리면 제 느낌상 봤을 때 이더리움을 봤을 때 이더리움 기반으로 우리가 그 어떤 CBDC 설계했을 때서는 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답은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왜 결국은 DCEP라고 하는 저자결제 통화로서 출연했나 저는 되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기술 방향이 가는 길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가는 이 방향이 사실 갈 수 있는 방향이냐. 네네. CBDC라는 이 기능을 우리가 정의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중앙은에서 발행하는 통화를 우리가 CBDC, 디지털 통화를 CBDC라고 현금 네. 대체용으로 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기술 구현에 있어서 이더리움이라는 이런 퍼블릭 체인의 개념으로 네네. 구현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뭐 네. 기반 기술이 네. 이제 그런 네. 거라는 거지. 네. 네. 뭐 이더리움, 클레이튼으로 하겠다 이런 네. 거는 이제 아니고요. 사실은 중앙은행이 원하는 CBDC 타입에 따라서 그 기술의 호환성을 가져가느냐 그 차이가 좀 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코어가 그거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변형을 해서 좀 더 각 나라가 원하는 CBDC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각국에서 다 CBDC를 할 겁니다. 네. 중국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한국도 빨리 해서 네. 뭐 중국이랑 호환성 가져서 뭐 같이 뭘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각국에서 다 CBDC를 개발하고 있고 다 각기 다른 플랫폼들을 여러 개 막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들 시스템도 좀 같이 연결해서 호환성이 있어야지 더 나은 가치를 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BIS나 이런 데서 그런 호환성을 어떤 식으로 표준화를 잡아갈지 맞아요. 그런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기술을 잘 하시니까 기업들이 측면에서 봤을 때 네. CBDC가 진짜 다 됐다. 네. 예를 들면 뭐 지금 2차 테스트 마쳤지 어쨌든 우리가 가설 다 됐어요 이제는. 네. 지금 은행을 통해서 사실 네. 무역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나요? 결국은 효율성 같아요. 시스템의 효율성. 그러니까 네. 기존 시스템보다 이거를 네. CBDC화하고 비용이 많이 줄어드나요? 그럴 것 우리가 같습니다. 제 실제 할 때? 생각에는. 예, 제가 뭐 금융 쪽에 네. 뭐 그렇게 네. 백그라운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CBDC를 본지 한 2년 정도 됐고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기존 시스템보다 CBDC로 다 하거나 또는 뭐 퍼블릭 블록체인 쪽을 연계하거나 하게 되면은 좀 더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나온 것 자체가 교수님이랑 저랑 거래를 할 때도 항상 중개자들이 중간에 많이 끼어 있는데 네, 네. 그런 중개자 없이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이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더 효율적으로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뭐 어떤 시간이나 이런 쪽으로 더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의 가치를 좀 더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먼 미래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CBDC가 예를 들면 지금 크로스 결제 지금 테스트용으로 한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기업들이 그 중국과의 이 CBDC 연결해서 자기네 기업이 만든 스마트 컨트랙을 네. 그 중국의 CBDC하고 연결되도록 설정하면 중국 시장이 결제가 편해지고 시장이 넓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말이 지금 되는 네, 건가요? 된다고 제가 봅니다. 말하고 있는. 네, 그건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든 네. 미국이든 뭐 다른 주요국들이 다 그런 식으로 점점점 자기들의 어떤 그런 네. 시스템을 개방하고 그런 더 뭐 연계를 하는 그런 게 더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뭐 CBDC 한다고 해서 그 단일 국가 그 안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네. 다른 이제 여러 국가들이 연결을 하는 거기서 좀 더 많은 가치가 시너지가 나오겠죠. 시너지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이 그냥 봤을 때 중국의 CBDC는 우리가 일반인 쓰려면 그 인민은행의 앱을 다운받거든요. 네. 저도 지금 다운받고 있는데 그거를 누르면 네. 결국 은행 계좌가 있으면 각 은행별로 들어가면 그 CBDC 전환이 되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앱에다. 네. 한국 거는 지금 만약에 구현 다 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일반인이 네. 최종 사용하는 거는 카카오톡 거는 앱인가요? 어떤 게 되죠? 저희가 이번 과제 네. 때 한 것도 보면 네. 1단계, 2단계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는 네. CBDC의 가장 기본 기능을 네. 했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이렇게 은행에 갖다 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걸 다 디지털화 했습니다. 네. 그래서 CBDC 자체를 제조를 하게 되고 디지털로 오케이. 제조하게 만들어봤고. 되고 네, 네. 제조하고 오케이. 그거를 이제 네. 가상의 어떤 시중은행에 발행을 하고 보내받고. 네, 오케이. 그리고 그 가상의 시중은행은 가상의 유저에게 요 CBDC를 주고 더 받고. 그 예금이랑 바꿔서 오케이. 주고 네. 그리고 가상의 고객들은 그 고객들 간에 CBDC를 주고 받고 결제에 쓰고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도 다 테스트를 했고 거기다가 뭐 저희가 NFT 결제하는 것까지 넣고 그다음에 해외 송금 그리고 심지어 오프라인 CBDC라고 뭐 인터넷이 없거나 전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CBDC를 저희 교수님이랑 주고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뭐 인터넷이 완전히 끊어지더라도 저희 휴대폰이 나왔던 카드 형태 그런 매체만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가치 이전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사실 다 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공개된 어떤 각국의 어떤 CBDC 연구보다도 가장 폭넓게 광범위하게 테스트를 이제 이미 굉장히 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아직 뭐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로 나온 자료보다도 더 광범위한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국은행에서도 좀 더 공식적인 어떤 최종 보고서 형태로 공개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독적인 앱도 있어요. 한국은행의 단독적인 CBDC 앱도 지금 네네. 생각하고 있는 네, 건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 이 모의 아직 실험에서 그거는- 한 거고 네, 아직은 그게 최종의 형태라고는 이제 앞으로는 보면 어떻게 안 될지 됩니다. 모르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럼 같이 인증을 들어가서.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내라는 거. 그럼 인증 수단은 뭐 우리가 지금 보통 두 가지 다 금융인증서 쓰든지 네. 옛날에 쓰는 그 무슨 공공인증서라는 네네. 게 있잖아요. 네. 둘 중인데 이건 앞으로 인증은 어떻게 합니까? CBDC 쓸 때. 인증은 예. 보통 지금 이번에는 이제 예. 결국 소매도 예. 은행의 어떤 이제 인증 체계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렇죠. 그럼 은행의 인증 한국은행이- 체계를 쓰네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리테일 고객한테, 그러니까 직접 대국민 하는 서비스를 거는-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이제 하는 형태로 은행이 되어 있는 신용을 거죠. 쓴다. 지금은. 네. 근데 나중에는 그걸 생각하나요? 더 독립적인 거, 은행을 안 네. 통하고. 왜냐면 네. 이게 CBDC 나온 배경 중에 하나가 포용성이거든요. 네. 포용성이라는 건 은행 계좌 없는 사람들까지 맞습니다. 이 CBDC를 쓰게 하려. 네. 왜냐면 나중에 디지털 경제로 됐는데 은행에 계좌 없는 사람 세계에 아직도 20억 넘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은행 계좌 신용을 계속 쓰게 하면 사실 이 사람들이 계속 CBDC 돼도 멀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들을 쓰려고 한 게 네. CBDC인데 그러면 한국에 은행 계좌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그러면 은행 신용이 없는데 어떻게 인증하죠? 한국은행이 제안 네. 요청서 주셨던 거 네. 보면은 네. 그 이용자 키를 어떤 식으로 보관하느냐, 처리하느냐. 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탁. 그러니까 누구한테 은행한테 맡기거나 네. 완전 비수탁은 이제 완전 유저가 갖고 있거나 부분 수탁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수탁 형태. 이제 비수탁으로 하게 되면 정말 뭐 블록체인의 그런 지갑과 같이 완전 유저가 이거 잃어버리면 진짜 자기가 정말 끝나는 관리하는. 네,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뭐 제안 드리고 했고 근데 이제
저희 이번에는 이제 뭐 부분 수탁 정도만 실험하고 완전 그다음 수탁형 정도만 했고 다음 과제나 이런 걸 통해서 비수탁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비수탁에 대한 뭐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그거는 뭐 기술적으로 어렵진 않죠. 당연히 이미 블록체인 쪽에서는 이미 그렇게 비수탁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럼 CBDC 할 때 인증할 때 결국은, 네. 그 수탁이든 비수탁이든 상관없이 네. 키잖아요. 그보다 뭐 지문 인증, 뭐 홍채 인증, 뭐 네. 페이스 인증하면 이런 게 네.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닙니다. 키가. 그러니까 그래도 그건, 필요해요? 네, 그거는 그냥 이용자가 네. 이건 내 디바이스의 주인이 누군가를 이제 인증하는 인증하는 것이고요. 거고. 네, 그다음에 키 관리 측면은 또 다르게 별도로 다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있어야 네, 되는군요. 네. 지문을 하든 뭐 홍채를 네. 하든 네. 뭐 비밀번호를 하든 그거는 네. 그냥 내가 디바이스한테 증명을 하는 하는 것이고요. 것이지. 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키를 어떤 식으로 뭐 누군가 뭐 은행이 갖고 있거나 그렇죠. 제가 갖고 있거나 예. 반반 나눠 갖고 있거나 예. 이런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CBDC 따라하면 같이 따라오는 이슈가 가장 큰 게 뭐냐면 그거거든요. 우리 개인들이 뭐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금 침범한다. 그래서 네. 설문조사했는데 나와도 절반 이상이 사용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그 참여하실 때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 프라이버시 문제는 뭐 당연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네. 뭐 선진국들이 좀 더 그런 게 더 민감하잖아요. 소유권이 민주주의 국가가 훨씬 더 민감하죠. 민감하고 예. 결국은 저는 이거는 기존 현행 금융 시스템이랑 이거를 CBDC화해서 CBDC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문제냐? 저는 약간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 데이터를 보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기술적으로 다 동일하거든요. 네. 현행 체계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예. CBDC화 하더라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규제적으로 네. 제도적으로 네.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서 네. 저희가 개인정보를 다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근데 그게 CBDC화 한다고 기술적으로 뭔가 개인정보가 더 보호를 받지 못할 거라는 건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네. 제도적으로 다 뒷받침돼서 따라올 거기 때문에. 근데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있죠. 만약 현금은 우리가 네. 제가 안주환 교수님한테 네. 10,000원을 드려도 그렇죠. 사실 모르잖아요. 네,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 경우 같은 경우는 뭐 네. 오프라인 CBDC 저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CBDC는 정말로 제가 이렇게 카드 형태나 모바일 기기 형태로 교수님께 드리면은 그거는 사실은 추적을 못 하게끔 기술적으로 해놨고요. 구현하는 예. 거죠. 근데 그걸 아예 못 믿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자들, 저희 같은 그렇죠. 엔지니어들이 설득하고 검증받아야 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현금과 같은 진짜 익명성, 완전한 익명성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수단을 만들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은행 보고서를 봤더니 중앙은행이 못 보도록 설계해놨다. 네. 근데 말씀하신 그 뜻인 네. 것 같아요. 이제 네. 말한 그런 리테일 맞습니다. 영역, 그러니까 뭐 실제 현금 영역은 안 보게끔 맞습니다. 오프라인 네. CBDC가 흘러가는 거는 정말 못 보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설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고 나가는 네. 거는 이제 네. 볼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나 뭐 해서. 근데 원장 자체도 뭐 그 한국은행이랑 금융기관이 보지만 사실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거는 고객이 이제 뭐 가입한 은행 네. 정도에서는 이제 볼 수 은행은 있고, 예, 아는데 그거는 현행 중앙- 체계에서도 그렇죠. 제도적으로 다 그 그렇죠. 장치가 있는 거라서 그렇죠. 저는 그게 그렇게 이제 민감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예. 보고 있고, 그러니까 현행과 저는 네.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이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지금 설계하는 방향이 자기네는 빅브라더 되기 싫다. 네. 은행 정도 거지만 알게 하겠다. 네. 우리는 빅브라더 되기 싫고 맞습니다. 우리 자체가 네. 싫기 때문에 절대 볼 생각이 없다. 네네. 뭐 이런 스탠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CBDC 나왔을 때 그게 현금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냥 종이 돈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네. 한국은행이 말하는 스탠스는 네. 같이 가는 걸로 지금 말하고 있고 네. 사실은 별로 필요성이 없다라고 많이 말하고 있는 네, 거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 느낌은 뭐냐면 이런 느낌 같아요. 나중에 많은 대부분 국가가 다 한 다음에 왜 한국은행 안 해서 이런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네.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네. 원래는 CBDC 출현 배경이 뭐냐면 네. 종이돈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금을 없애면 말씀하신 대로 현금 왔다 갔다 할 때 모르는데 이 CBDC 뭐 결국 마음만 먹으면 네. 다 한단 말이에요. 오프라인 CBDC는 모른다. 어. 네, 모르게 저희가 기술적으로 예,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했고. 지금 네. 보시면 오프라인 CBDC는 모르게 네. 설정해놓고 기술적으로 구현하겠다 네, 그 맞습니다. 뜻이네요. 근데 심지어 뭐 음. 그 온라인상에, 그러니까 장부상에 적혀 있는 거를 보더라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기술도 사실 현존합니다. 현존하는데 이제 그 기술도 어떻게 보면은 성숙도가 아직은 이제 덜 올라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부 정도는 기존 시스템과 같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보완할 수 있고,
현금을 어떻게 보면 대체하는 오프라인 CBDC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놨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은행에서도 이걸 현금을 완전히 대체한다 그렇게 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네. 공존할 수 있다라고 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지를 두고 있고 그럼 공존하는데 왜 현금을 쓰지? 누가 CBDC 씁니까? 결국은 저는 그 말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완전히 전환되더라도 네. 결국은 그 과도기적인 기간이 꽤 길 거다라고 그걸 보는 거 말씀하시는 아닐까 거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오프라인의 CBDC랑 구현 카드로 되는 걸까요? 카드랑 이제 네. 모바일 기기 두 개로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네.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그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번에 그 테라루나 사태 네.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서 지금 시장이 거의 뭐 죽은 상황인데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민간들이 만드는 이런 그 가상화폐 시장이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중앙은행이나 하자 되게 효율적일 수 있는 게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게 페이스북의 리브라였잖아요. 근데 이 리브라 자체가 지금 다 스톱을 시켜내서 왜냐면 네. 결국 미국이 정부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해 만약에 페이스북이 이 자기네 디지털 통화를 한다 이러면 사실 CBDC가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그게 27억이 쓰는데 네. 27억이 리브라로 만약 한국에 있는 저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 쓰잖아요. 미국에 있는 또 친구가 쓰면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로 서로 결제하면 네. 뭐 순식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국제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리브라가 성공했으면 어쩌면 달러 기준통화도 영향받을 정도로 굉장히 걔네 우리 민간들한테는 되게 효율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 민간이 만드는 디지털 통화 이 흐름과 아까 네. 디파이를 되게 좋게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디파이라는 건 결국 중앙에 없는 금융 맞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이번 테라루나와 이번 그 FTX 네. 그 X 파산으로 되게 타격받았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흐름과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디지털 통화 이 체계 추진 이게 큰 흐름 두 개로 봤을 때 네. 앞으로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중앙은행이 만드는 이제 CBDC가 네. 뭐 언젠가는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그게 네. 나오더라도 네. 민간에서 그런 식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또는 네. 다른 가상자산, 디파이 같은 것들을 이제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은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네. 있고요. 왜냐하면은 중앙은행이 만든 게 정말 지금도 보면 리테일까지 다 중앙은행이 커버하지는 않을 거고 네. 거기에 가상자산까지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 있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까지 다 중앙은행이 그렇게 다 장악을 하겠다.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쉽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민간 영역과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이 진행하는 영역은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영역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처음에 페이스북이 시작할 때 이게 바스켓 통화를 맞아요. 했기 때문에 주요 통화를 다 네, 저는 넣었잖아요. 약간 어느 정도 공격을 받은 것 같고요. 네. 물론 시기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었을 네. 것 같고 후에 뭐 달러로 바꿨어요. 네, 그런데도- 후에 달러로 네. 근데 그때는 네. 이미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런 것 같고 그럼 처음부터 달러로 했으면 안 받았을까요? 네, 처음부터 달러를 했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시기에도 뭐 테더라는 이제 그 그의 스테이블 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크게 같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스테이블 코인이 네. 있었고 네. 뭐 지금도 USDC, 맞아요. 서클 예. 같은 네.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테라루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 문제고, 스테이블 코인이기 예, 때문에 문제고, 저는 뭐 예. 개인적으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네. 거기 붙이는 건 싫어하지만 맞아요. 예. 아무튼 뭐 그런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제 맞아요. 기술을 했기 때문에 네, 실패한 안된 거라고 거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보면은 이제 그 피앗 기반,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네. 실물 자산 기반의 네. 스테이블 코인들은 전망이 지금도 있다고 잘 보시는 하고 거죠. 있고 뭐 앞으로도 그거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뭐 유로나 엔화도 나오고 맞습니다. 있고요. 네. 실물 자산 기반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규제 기관이나 뭐 그런 정책적으로 봤을 때 네. 얘네들이 실제 실물 자산을 잘 들고 있는지 그것만 잘 감시하고 하면? 그거랑 온체인의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랑 일치하는지 이만? 그것만 규제를 잘 하면은 결국 저는 이거는 결국 네. 양지로 규제화하는 식으로 다 갈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이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CBDC는 결국 중앙은행이 주체를 해서 디지털 통화를 만드는 거는데요. 앞으로 지금 모의 실험 2차까지 마친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은행의 CBDC 다음 단계는 뭔가요? 다음 단계는 네. 그 보도자료 나간 것처럼 네. 현재 이제 시중은행 금융기관 15곳과 이제 연계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한국은행이 다음 네. 또 모의 실험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네,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도자료만 네. 보면은 뭐 네. 앞으로 좀 더 금융기관들을 확대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세계의 뭔가 BIS나 IMF 네. 같이 그런 뭐 다른 이제
외국의 기관들이랑도 협력을 할 거다. 그 마지막으로 지금 뭐 정부에 대한 지원도 좋고요. 네. 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좋고 네. 혹은 개인들에 대한 지원도 좋은데 네. 어떤 전문가로서 네. 앞으로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제적인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뭐 좋은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네. 가상자산, 그러니까 블록체인 쪽 업에 뛰어든 게 이제 네. 2018년도부터 네.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블록체인은 이제 5년째 하고 있고 네. CBDC는 거의 진행한 지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CBDC 같은 경우는 방금 뭐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네. 빨리 간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선진 금융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 CBDC 과제를 담당하는 이제 주 사업자로서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이제 금융기관분들, 빅테크 그 업체분들 이야기하다 보면은 한국은 정말 이 수준이 꽤 높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수준을 눈높이를 맞추거나 또는 새로운 가치를 우리 국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어야지 CBDC 하는 게 의미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진짜 정말 많은 연구하고 실험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다. 네. 새로운 가치를 국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이쪽에 투자를 하고 계속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저는 블록체인 산업에 계속 있었지만 그렇죠. 네. 저는 퍼블릭 블록체인 자체를 개발하고 네. 기술적으로 그런 쪽인데 지금 현재 뭔가 블록체인 산업 쪽에 규제 같은 것들을 보면은 네. 대부분 이제 특근법 이후에 거래소나 지갑 사업자 대부분 이제 거래소 위주의 어떤 정책이 흘러가고 있다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정책기관이나 어떤 뭐 정부 정치권에서도 그런 쪽과 좀 더 대화를 많이 하고 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개발사나 이런 이제 결국은 NFT 사업을 하거나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이런 업체들의 목소리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의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현재? 그리고 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활동을 조금씩 좀 더 하면서 네. 블록체인 업계, 가상자산 업계가 좀 더 결국은 이 윈터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또 좀 더 양지에서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듣다 보니까 이 질문 꼭 하고 싶은데 네. 우리 인류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한테 그냥 네. 블록체인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네.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네. 뭐 2017년도 그때 막 뭐 가상자산 투자하는 그런 붐이 불면서 그렇죠. 네. 제대로 이제 제가 기술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서 스마트 컨트랙트 이걸 보면서 이거 정말 개발자로서 봤을 때는 엄청 매력적인 도구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냥 누구나 그런 금융 상품들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중개기관, 어떤 신뢰기관 맞아요. 없이도 거래를 할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신뢰가 없이도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게 그렇죠. 해주는 그게 굉장히 네. 뭔가 좋다라고 느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기존에 없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뭐가 될지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산업에 지금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네. 그걸 찾고자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걸 찾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크러스트 CBDC 본부 김경엽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일반인이 사실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CBDC는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히 관계되고요. 특히 우리 기업들의 결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또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아직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실험을 통해서 지금 더 좋은 방법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지혜가 같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유화의 앵글로본 세상 안녕하셔. 다음 시간 기다려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